왜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 5.5%로 잡았으면은 한 달에 450만 원의 이자, 그 다음에 보증금 1억에 월세 88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43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이런 계산 방법이 나오긴 해요. 야,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야?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보면은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긴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동금이들과 얘기할 것은 바로 이 물건이에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188-18 토지 및 건물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공매로. 토지 면적은 약 한 95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건물 면적은 1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감정가는 13억. 그리고 최저 입찰 가격은 12억 5,5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꽤 높죠. 다가구의 접근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다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를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안성 RC. 여기 보면은 고덕 옆에 있죠? 이렇게 해서 막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고덕이랑 가까워요. 보면은 고덕에서 가깝죠. 자동차로 한 15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곡이라 그래서 다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쭉 다 다가구잖아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되게 중요해요. 97평 깔고 있고 174평. 감정 가격은 13억. 유찰 가격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당 가격은 12억 5천. 나누기 토지 면적 97평 하면은 평당 1280만원. 1280만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가구가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다 동일한 형태로 지어놨을 것 같아요. 보면은. 동일한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 동네의 다가구가 얼마나 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하느냐? 네이버 분을 쳐다볼게요. 외가천리. 여기잖아요. 원곡면. 여기 있는 것이고. 자, 쭉 당깁니다. 당겨서 여기 빌라 주택 클릭을 할게요. 클릭했더니, 아까 보였던 구역들에 다가구가 몇 개 나온 게 보여요. 그죠? 원룸 같은 경우에 월세가 굉장히 높아요. 방 2개짜리가 월세 한 10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15평에 95만 원씩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 8평에 65만 원. 그러니까 원룸 하나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높니? 라고 했더니 삼성 반도체 호재로 14% 이상 수익률 보장이에요. 지금 상가 수익률 4% 5% 하고 있는데 다가구가 14% 수익률 보장. 14%짜리 보셨어요? 14%짜리? 이런 다가구 보셨어요, 혹시?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주변 매도 나온 것이 14%의 수익률이 있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월세 550만 원이네요. 다른 거 얼마 나와 있어? 이거는 800만 원까지 나왔네요. 800만 원까지. 2억 9,600에 827만 원. 여기 지금 우리 집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827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13호 그럼 7.6%. 그럼 우리가 다가구 투자한다 하더라도 7.6%면 나쁘지 않죠. 자, 여기 보면은 신축, 고덕, 삼성, 안성, 물류, 산업단지 인근의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공실률이 제로래요. 그랬을 때 보증금 약 3억에 월세 827만 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2억 5천보다 더 낮은 금액, 만약에 오늘 낙찰 안 받아갔다 그러면 한 번 유찰될 거 아니에요. 유찰돼서 11억 5천만 원에 낙찰받는다. 자, 이렇게 된다 하면은 낙찰가 11.5억, 대출 이거는 대출이 한 80%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80에서 85%. 그러면 9억 7,7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의 실투자금이 들어가는 건 1억 7,200. 자, 대출이 85%까지 나온다 그러면 낙찰가에 15%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은 융자가 많지 않아. 그러면 대출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증금 1억만 받고 하면은 월세 이렇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로 최대한 낮춰놓고 월세를 좀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나의 실투자금은 7천만 원 들어가요. 순수 월세가 얼마냐 하면은 9억 7천 5.5가 445만 원. 자, 이렇게 치면은 그래도 보면은 430만 원 남네요. 이렇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 5.5%로 잡았으면은 한 달에 450만 원의 이자, 그 다음에 보증금 1억에 월세 88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43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이런 계산 방법이 나오긴 해요. 야,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야?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보면은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나의 실주자금 7천만 원 넣고 430억의 수익이 생겨. 단순히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왜냐면 곱하기 나누기 얼마야 아까? 10%잖아요. 10%. 자, 이렇게 보이죠? 요렇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대로 보면은 대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7천만 원 넣어가지고 430만 원이면은 내가 1년 동안 받으면은 5천만 원 정도 받을 거고 1년 6개월 이상 지나면 내 원금 다 회수할 거고 너무 좋지 않아? 맞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면 목표 잘 잡아야 된다. 1번으로는 시세 차익형, 2번으로는 월세 수익형.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것에 매입을 할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는 없는 거예요. 목표점을 정확히 두고 가면은 승산이 있다. 하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월세 수익형입니다. 시세 차익형은 잘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저렴해 보이긴 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15억, 13억 5천, 16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야, 시세보다 지금 많이 싼데 다른 것들 비해서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저렴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왜 1차 안 받아가? 왜 이때 안 받아갈까? 라고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다가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빈 땅들이 많아요. 빈 땅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단점입니다. 단점. 그러니까 땅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지을 수 있어요. 지금이야 삼성이라는 곳이 들어오다 보니까 월세를 좀 많이 내더라도 나 그냥 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구가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의 공급이 많아져. 고동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세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성 가서 16억 주고 다가구 살래? 좀 더 수도권 가서 살래? 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동네에 16억, 20억을 주고 받아줄 사람이 많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긴 하거든요. 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팔기 쉽지 않아져요. 팔기 어렵다는 것은 나를 뭘 줘야 되죠? 임대료 줘야 돼. 근데 임대료가 예전같이 많이 나오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100만 원 드는 월세는 떨어져서 80만 원, 떨어져서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의 다가구는 다 그렇습니다. 다가구의 매력 포인트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임대료가 안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전 역세권이 아니다? 절대 매입 안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공급 엄청 많잖아요. 보면은 고독 보면 공급 많고 여기도 공급되어 있고 하잖아요. 물론 여기도 이제 하시다는 분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은 내가 이 다가구를 1년 만에 나갈 거야. 그러면 또 달라지죠. 아까 말했듯이 1년 만에 나갈 거야 하면 시세 차익형이죠. 근데 나는 이 다가구를 수익률 잘 나오니까 수익률 쪽으로 갈 거야 라면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받고 있는 월세가 평생 갈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월세 수익률이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주변의 다가구를 더 짓기 시작한다. 주변의 다가구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신축으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에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 왜? 신축이 아니니까. 가격 낮추면 어떻게 된다?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 수익률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꾸준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가구를 접근할 때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접근해야 돼요. 내가 월세를 받다가 뭐 세차익 가야지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근린상가를 매입을 했는데 상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월세가 내려가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가구가 많이 생겨요. 분명히 내가 들어올 때는 5개밖에 없었는데 주변에 10개 생기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가구로 접근할 때에는 내가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할 거야 라고 하면은 바로 매입해서 바로 파는 거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월세 수익형으로 갈 거야 라면은 서울이 아닌 지방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보일지 몰라도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내 살 깎아 먹는 걸 할 수도 있다. 내가 타겟과 목표를 정확히 잡지 않으면 우리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수익률에 눈이 멀어서, 월세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겠죠?